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성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발굴된 유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어떻게 알지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신문 뉴스나 이런데 이제 오래된 유물이 뭐 발굴됐다 하면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뭐 몇천 년 전의 거다 또 뭐 몇만 년 전의 거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데 그 몇천 년 몇만 년 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연대를 측정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동물 뼈라든가 사람 뼈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게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뼈인지 몇만 년 된 건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네. 그 아는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에 이제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0년 5월 14일자 뉴스인데요. 불가리아의 바츠키로 동굴이라는 데서 사람 뼈, 여기 보면은 사람 뼈도 있죠. 사람 뼈하고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발굴된 유물이 이제 4만 5천 년, 그제 약 4만 5천 년 전 인류의 뼈다. 그죠? 여기서 나오죠? 현생 인류가 한 4만 5천 년 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4만 5천 년 전 거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죠? 네,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의 뭐 뼈가 있는데 여기 해골뼈가 있는데 이게 4만 5천 년 된 건지 아니면 더 오래된 건지 아니면 더 최근의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는 거죠. 네. 자, 그거를 아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탄소 동위 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이 될 텐데요. 먼저 그 탄소 동위 원소, 탄소는 이제 탄소 C, 탄소 얘기하는 거죠.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 동위 원소라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하면은 탄소의 원자량은 우리가 12라고 알고 있잖아요. C12.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통의 이제 가장 흔한 탄소가 되는데 이게 C12 원자량이 12뿐만이 아니라 13인 것도 있고 14인 것도 있어요. 탄소는 맞는데 탄소는 탄소인데 원자량이 12인 게 있고 13인 게 있고 14인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C14 원자량 14인 이 C14가 이 방사성 원소예요. 근데 이제 방사성 원소는 이제 그 방사선을 이렇게 방출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방사성 원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방사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 질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반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C14는 반감기가 약 5,7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이 보면은 이제 C12도 있고 13도 있고 14도 있어요. 예. 그런데 C12가 제일 많아요. 98.9%가 이제 C12고 그 다음에 아주 적게 1.1% 정도가 이제 C13이 있고 아주 정말 극히 적게 아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있는 탄소의 뭐 한 1조분의 1이라든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 아주 극미량의 C14가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 이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C14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12와 C13과 C14의 비율이 공기 중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가 굉장히 뭐 몇십만 년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C12와 13과 14의 비율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쭉 이제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비율이 일정하게 줄어들고 이제 공기 중에 C12, C13, C14의 비율이 일정하게 줄어드는데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은 C14는 방사선 원소니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율이 일정하게 되냐 하면 이 줄어드는데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줄어들긴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만큼 또 이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등에 의해서 새로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평형 상태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12와 C14, 14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일정하다. C14의 비율이 일정하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있는 이제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이나 식물도 이 동물의 경우에 이제 호흡을 하거나 또는 식물의 경우에 광합성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C14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데 이 죽게 되면 동식물이 죽게 되면 이 호흡을 안 하게 되고, 그죠? 동물의 경우에 호흡도 안 하게 되고 광합성 같은 경우 뭐 식물의 경우에 광합성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C14의 보충이 중단이 돼요. 그래갖고 중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C14는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죽으면 보충이 중단되어갖고 C14의 비율이 계속 줄어든다. 요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화석이나 뭐 동물의 뭐 뼈라든가 또는 뭐 화석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C14가 얼마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재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과거나 지금이나 몇천 년,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C12, 13, 14의 비율은 일정할 텐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얼마큼 남았는지를 받아서 그 줄어든 양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측정해 갖고 이게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다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C14의 양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측정하는 이제 수식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 들으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결과만 조금 아셔도 되니까. 네. 아무튼 일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수식 내용은 그냥 이렇게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선 원소를 이용한 이 연대 측정법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FT라고 하는 걸 죽은 지 T년일 때 남아있는 방사선 원소의 양이에요. 그죠? 죽은 지 T년 됐을 때 남아있는 양을 FT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감소율이잖아요. 감소율. 그죠? 네. 미분의 뭐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네. 그래서 이게 미분한 것이 이제 감소율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방사성 원소의 감소율은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 양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많으면 감소율이 크다는 거예요. 조금 남으면 감소율이 적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큼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근데 이제 반감기가 1년이라 그러면은 100kg만큼 남아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50kg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반감기 반으로 줄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100kg 남아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50kg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0kg이 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1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kg에서 또 1년 지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25kg을 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년인데 100kg 남았을 때는 1년 동안 50kg이 줄고, 그죠? 그 다음에 50kg 남았을 때는 1년 지나면 25kg이 줄고.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으면
조금 남아 있을수록 조금 감소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성 원소의 감소율은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의 양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K라고 하죠. K.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감소율이죠. 감소율은 남아있는 양이 FT니까 FT의 K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미분 방정식.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요. 풀면은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FT는 요건 적당한 상수, 상수 곱하기 2의 K 이렇게 되고, C라고 하는 상수는 다시 또 F0가 돼요. 이렇게 이건 뭐 이제 여기다 제로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T 이퀄 제로를 대입하면은 F0는 C 곱하기 2의 영승이 1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FT는 이렇게 되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보다는 이게 이제 방사성 원소의 경우에는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많이 이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D라고 할 때 식을 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FT는 F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D분의 T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C14의 반감기는 57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C14의 경우에 T년 후에 남아있는 그 방사성 원소의 양은 F0는 이제 죽을 당시죠. 죽을 당시에 남아있는 양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700분의 T 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거, 이제 식이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탄소연대 측정하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면은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T를 구할 수 있어요. 죽은 지 몇 년 됐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동굴에서 이제 동물의 뼈를 하나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C14의 양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뼈에 있는 C14의 양의 10분의 1만 남아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오래된 거냐, 몇 년 전 거냐 하는 거죠.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요건 아까 있었던 그 식이고요.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을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양을 F0, 죽을 두고 T 이퀄 제로일 때죠. 그 다음에 T년 후에 남아있는 거 FT라 그러면 그 FT가 10분의 1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T는 10분의 1 F0예요. 그죠? 지금 T년 후가 현재인데, 죽은 지 T년 된 거죠. 그래서 10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게 FT가 뭐냐 하면 10분의 1 F0죠. 그래서 요런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풀기 위해서 양쪽에 요거 이제 F0 요거 약분되고요. 그죠? 그럼 요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요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요런 식이 나오죠. 양쪽에 로그 취한 겁니다. 상용로그. 네, 상용로그 취하면 이렇게 돼. 따라서 T는 로그 2분의 5700 이렇게 돼갖고 이거 계산하면 약 189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동물의 뼈를 조사했는데 그게 현재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약 한 18900년 정도 전에 죽은 동물의 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탄소 연대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수식이 좀 어려운가요? 그냥 대충 스토리만 이해하세요. 이게 뭐 이걸 뭐 여러분들 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수식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뭐 구체적인 수식까지는 뭐 아직은 관심 없고 대체적인 뭐 그런 스토리만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디테일한 이런 수식까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대체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고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예. 꼭 뭐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관련되는 탄소 연대 측정법과 관련되는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 이 탄소 연대 측정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이제 유기물 탄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기물이 포함된 유물의 경우에 연대 측정을 많이 하고 요 대략 한 6만 년 이내 그죠? 6만 년 이내의 경우에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엔 뭐 다른 방식을 써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대표적으로 요 탄소 연대 측정법이 사용된 사례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사해에서 발견된 그 구약성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그 파피루스라 그러나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이제 얼마나 오래된 거냐를 조사할 때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방법은 누가 이거를 개발했냐 하면 1949년에 시카고 대학의 윌라드 리비 교수가 이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 공로로 해서 1960년에 리비 교수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오래된 유물들, 네, 동물의 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특히 탄소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확인하는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